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후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 기후와 기후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강의에 대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거꾸로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즉 여러분이 미리 동영상을 듣고 학습 노트를 작성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교실에서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동영상 강의 시청이 매우 중요한 학습 성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동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수업 시간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계속 이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요. 또한 여러분 공강 시간이라든지 이동 시간, 친구를 기다리며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동영상 강의를 언제든지 모바일 폰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자주자주 시청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나 일기예보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이상기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관측 이래, 100년 만에 최고 이런 용어들을 쉽게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기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자연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고 소비가 늘면서 오히려 기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기후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가능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기후나 날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고 개인이나 사업체든 적절한 기후 정보를 활용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면 비용을 지불하거나 재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 개인도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나 날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신문 기사에 난 것처럼 네티즌이 만든 폭우 피해 지도 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각자 구글 맵을 이용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그런 그래서 네티즌들이 직접 같이 만든 폭우 피해 지도라는 것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났을 때도 지진에 관한 데이터들을 또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어느 정도 진도가 있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 기후학 수업을 듣는 동안 좀 더 기후와 날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일기예보나 우리 지역 날씨 예보 등과 같은 정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주 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한 예를 가지고 왔는데 LG 트윈스의 팬들이 만든 모바일 쌍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저녁 시간에 이제 지금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인천에서 경기를 하는데 지금 퇴근하자마자 직접 관람을 하기 위해서 직관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가야 되는지 비가 오려고 하는데 정말 우천으로 취소가 될지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나눈 기사예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4시 30분 기상 레이더입니다. 현재 기상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보이죠. 자, 4시 10분 현재 기상 레이더를 보면 인천은 비구름이 지나가지 않고 있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서쪽에서 지금 비구름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비가 와서 우천으로 취소가 될지 어떨지
갑론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30분 정도가 경과해서 4시 50분의 기상정보고요. 이 기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 인천은 현재 비가 오지 않고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북한 쪽 양덕 그리고 원산 북쪽은 비구름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날 실제로 인천문학구장의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되지 않았고 관객들은 LG의 신바람 야구를 관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 잘렸는데 댓글을 보면 야구 때문에 기상 분석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기, 날씨, 기상, 기후 이런 용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은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대기 현상 또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입니다. 즉, 기상은 순간적이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대기 현상을 말합니다. 반면 기후는 기상을 종합하여 누적시켜 놓은 장기적이고 평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는 겨울 되면 춥고 건조하고 여름이 오면 무덥고 강수가 많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기후의 예이지요. 그래서 이 기후의 개념 속에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소 없이 기후를 설명할 수 없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덥거나 춥고 건조하거나 습한 그 지역만의 지리적인 특징과 관련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이 출현하는 장소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학의 관심사는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기상과 기후 중 어느 것일까요? 그렇죠. 기후가 되겠습니다. 보통 기후는 기상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시간 규모가 긴데요. 시간 규모가 짧은 대기 현상을 다루는 기상학과 다르게 기후학에서는 대체로 30년 평균값을 기후값으로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또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시간 규모를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년값이라고 하면 30년을 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관련성도 기상과 기후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기상과 기후는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요. 태양이 뜨거울 때 뭐 옷을 가볍게 입고 폭풍이 강하게 몰아치며 옷을 껴입는다던가 하는 이런 날씨에 대한 반응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역마다 지속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날씨에 대해서는 즉 기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경관이 발달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미리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인삼밭인데 이 폭설이 올 때 겨울에는 요 장막을 그늘막을 걷어 놓죠. 그래서 인삼밭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이제 걷어 놓는 거죠. 그래서 다설 지역에서는 대설에 이렇게 대비하는 경관이나 그와 관련된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즉 기후에 적응하는 경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북 부안의 모습입니다. 겨울 동안 인삼밭의 그늘막을 그대로 이제 둔 곳은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지역마다 지속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날씨에 의해서 서로 다른 경관이 발달하고 이런 것은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기후에 대해서 주민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라는 용어는 인류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상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나 간호사는 먼저 혈압과 체온, 맥박 등을 잽니다. 그쵸? 이것을 바이탈이라고도 부르지요. 우리 몸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후에서도 다양한 대기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기온, 강수, 바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기후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기후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기후인자라고 합니다. 팩터란 뜻이겠죠. 기후인자. 기후인자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리적 기후인자와 동기후적 기후인자로 나뉩니다. 동기후적 기후인자라고 할 때 동자는 다이나믹, 즉 움직일 동자입니다. 즉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것은 기단이나 전선이나 기압 배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한 자리에 있지 않고 기단도 전선도 기압 배치도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위도에 따라 변합니다. 다르게 이와 반대로 한 자리에 그대로 위치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리적 기후인자라고 하는데요. 지리적 기후인자의 대표적인 예가 위도, 지형, 해발고도, 수륙분포 등이 있습니다. 대기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때 지리학에서는 지리적 기후인자에 관심을 주로 둡니다. 위도, 지형, 해발고도, 수륙분포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반면에 기상학에서는 기단, 전선 등과 같은 주로 동기후적 기후인자에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세계 각 지역의 기후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기후학의 중요한 목표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것은 지리학의 목표인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가 되겠습니다.